명절 내내 놀던 시누이에게 며느리가 꺼낸 한마디. 손 하나 안 대던 시누이, 며느리의 이 말에 집안이 멈췄다. 참던 며느리가 명절 끝에 던진 충격 발언. 명절 부엌에서 터진 며느리의 한마디, 분위기가 바뀌었다. 명절 전날 저녁 정희는 앞치마 끈을 다시 묶었다. 벌써 네 번째 묶는 거였다. 하루 종일 움직였는데도 끝이 보이지 않았다. 부엌에는 전 부치는 냄새와 함께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가 눅진하게 깔려 있었다. 거실에서는 시누이 미영이 소파에 누워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다리를 쭉 뻗은 채 귤을 까먹으며 말했다. 형님, 이거 다음 화 너무 재밌어요.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이런 거라도 봐야 돼요. 정희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속으로는 수십 마디 말이 오갔지만 입 밖으로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명절이니까. 며느리니까. 분위기 망치면 안 되니까. 이 말들이 늘 정희를 붙잡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정희는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다.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손은 자동으로 움직였다.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전을 뒤집었다. 남편은 당신 좀 쉬어라고 말했지만 그 말은 늘 마음만 그런 말이었다. 미영은 아침이 되어서야 일어났다. 머리를 말리며 말했다. 형님, 나 오늘 손에 기름 묻히면 안 돼. 약속이 있어서 사진도 찍어야 해.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알았어. 웃었지만 마음은 조금씩 달아가고 있었다. 차례가 끝나고 상을 치우고 설거지가 시작될 즈음이었다. 접시가 산처럼 쌓였다. 그때 미영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형님, 진짜 대단해요. 난 이런 거 절대 못해. 역시 며느리는 다르네. 그 말이 기름보다 더 미끄럽게 정희의 마음을 스쳤다. 칭찬 같았지만 사실은 선을 긋는 말이었다. 나는 안 해도 되는 사람, 너는 해야 하는 사람. 정희는 그 순간 접시를 내려놓았다. 손에 묻은 물을 천천히 닦고 거실로 나왔다. 모두가 잠깐 정희를 바라봤다. 이런 타이밍에 며느리가 거실로 나오는 일은 흔치 않았기 때문이다. 정희는 소파 앞에 서서 말했다. 미영 씨. 미영이 고개를 들었다. 왜요, 형님? 정희는 미소를 지었다. 아주 부드러운 미소였다. 나 사실 명절마다 하나씩만 꼭 챙기는 게 있어요. 미영은 고개를 갸웃했다. 뭐요? 정희는 천천히 말했다. 체력.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정희는 말을 이어갔다. 예전엔 명절 끝나면 내가 쓰러졌거든. 그래서 생각했어요. 이렇게 살다간 오래 못 가겠다. 미영이 웃으며 말했다. 형님도 참 농담 잘하시네.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농담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부터 규칙을 하나 만들었어요. 규칙이요? 네. 일 안 하는 사람은 설거지 안 한 만큼 이야기 담당이에요. 미영은 웃음을 터뜨렸다. 무슨 말이에요, 그게? 정희는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오늘의 명절 토크 주제는 왜 우리는 며느리가 일하는 걸 당연하게 여겼을까?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다. 정희는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았다. 처음 보는 장면이었다. 미영 씨 이야기 잘하잖아요. 오늘 하루 종일 TV 보면서 연습했을 거고. 미영의 얼굴이 굳었다. 형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정희는 웃으며 말했다. 나도 처음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이게 제일 편하네요. 그때 시어머니가 조용히 방에서 나왔다. 정희는 고개를 돌려 말했다. 어머니, 며느리가 일하는 집 말고 며느리가 웃는 집도 명절다운 집 아닌가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미영이 벌떡 일어나더니 앞치마를 집었다. 알았어요. 나 설거지 할게요.
대신 형님, 그 토크는 다음에 합시다. 정희는 웃었다. 그럼 오늘은 파일럿 방송으로. 그날 부엌에는 처음으로 웃음소리가 났다. 어설픈 설거지, 엉망인 물튠, 그 사이에서 정희는 처음으로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다. 명절이 끝난 뒤 미영이 말했다. 형님, 나 사실 집에서 아무도 안 시키면 안 하게 되더라. 근데 오늘 좀 창피했어요. 정희는 대답했다. 나도요. 이렇게 말하는 게 이렇게 늦을 줄 몰랐어요. 그 집의 명절은 그 이후 완전히 달라지진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바뀌었다. 누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같이 해야 하는 일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정희는 알게 되었다.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 웃으면서 선을 긋는 게 오래가는 관계라는 걸. 명절은 결국 음식을 먹는 날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를 다시 정하는 날이라는 것도. 그날 이후로 그 집 명절은 완벽해지지 않았다. 여전히 음식은 많았고 일은 남았고 사람마다 서툰 구석도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달라졌다. 누군가 혼자 참고 버티는 명절이 아니라 서로 눈치를 보고 손을 내미는 명절이 되었다는 점이었다. 화목은 거창한 말이나 희생에서 시작되지 않았다. 같이 하자는 한마디, 고맙다는 말 한 번, 그리고 웃으며 선을 긋는 용기에서 시작됐다. 명절의 진짜 의미는 누가 더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웃을 수 있느냐는 걸. 그 집은 조금 늦게, 그러나 제대로 배웠다. 그래서 그해 명절의 마지막 기억은 전 부치는 소리도 설거지 소리도 아닌 거실에서 터진 웃음소리였다. 그 소리는 오래 남았고 다음 명절을 조금 덜 두렵게 만들었다. 화목이란 모두가 완벽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조금씩 배려하려는 마음이 같은 방향을 볼 때 생기는 것이었다. 명절은 그렇게 서로를 다시 가족으로 만드는 날이 된다. 가족이란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주었을 때 돌아와 앉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프리드리히 니체